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원 게임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서 게임을 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마블이 국민 게임으로 불렸던 모두의 마블 후속작을 내놨는데 우리나라를 빼고 해외에서만 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이 내놓은 오늘 모두의 마블 2는 좀 어떤 게임입니까? 네, 세계를 여행하면서 건물을 건설하거나 판매하는 일종의 부루마블입니다.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의 마블 1이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요.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보드게임 부문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기준 2억 다운로드 돌파, 매출은 1조를 달성한 넷마블의 핵심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는 모두의 마블이 무려 1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된다고 하니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작이 워낙 흥행을 해서 좀 부담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리지널 모두의 마블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은 크게 보드게임과 메타월드에서의 부동산 콘텐츠로 나뉘는데요. 먼저 보드게임 부문에선 전작보다 전략성이 보다 강화된 형태로 개발이 됐습니다. 부루마블은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하는 방식이잖아요. 모두의 마블 2는 숫자 카드를 선택해서 적힌 숫자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즉 유저의 전략성을 조금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또 메타버스 공간을 게임 내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뉴욕 맨해튼 등 주요 도시의 실제 지적도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메타월드에서 이용자들은 토지도 가질 수 있고 건물도 건설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요. 건물 등급을 올리고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확보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인데 배경이 서울이 아니라 뉴욕 맨하탄이네요. 네, 글로벌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출시 국가에서 한국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국내 게임사가 내놓은 게임인데 국내에선 출시를 못한다. 역시 뭐 규제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2E, 즉 돈 버는 게임입니다. 국내에선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P2E 게임을 막고 있는데요. 넷마블의 경우를 조금 적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저들이 게임을 하며 메타캐시라는 것을 획득을 하는데 이걸 이네트리움이라는 게임의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네트리움은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인 마블엑스와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요. 네.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을 게임위원회는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넷마블뿐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은 이런 P2E 기반으로 한 게임을 해외에서만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까? 국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미국과 베트남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위원회의 주장대로 사행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따르긴 하지만 업계에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P2E 게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지금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차원에서의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학계에서도 전제 조건으로 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청소년들의 진입을 규제하는 등 이 전제 조건이 따른다면 P2E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저들은 조금 아쉽겠습니다. 오늘 자정에 공개되죠. 이 시장에서는 이제 모두의 마블 2가 좀 흥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회사 측에서 이 사전 예약 건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해외 유저들의 반응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일단 주가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간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넷마블의 주가 약 16%가량 올랐습니다. 이 기간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게임주들의 주가를 한데 담은 KRX 게임 K 뉴딜 지수의 흐름과 비교해보면 게임주 중에서도 넷마블의 주가 상승세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는 일단 반응을 했는데 뭐 결국 실적이 뒷받침해야 될 텐데 넷마블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넷마블의 1분기 실적 추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18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회사도 투자자도 이번 모두의 마블 2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증권가에서 이번 모두의
모두의 마블 2를 기점으로 넷마블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메리츠증권은 신작의 일평균 매출액을 10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신작에 힘입어 3분기 이후 넷마블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작 모두의 마블 2 외에 뭐 추가로 좀 넷마블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넷마블이 연이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파노를 발급받고 있거든요. 네. 이 게임들이 2, 3분기에 집중적으로 중국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넷마블이 총 9종의 신작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정 공개될 모두의 마블 2에 주목해 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